세상에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있다. 경주 외곽의 작은 도예 공방. 유리창에 먼지가 쌓이고 간판도 바랜 그 낡은 건물 앞에 두 여자가 처음 마주친 건 두 사람 모두 24이 되던 봄이었다. 수아는 도예를 배우러 왔고 지원은 도예를 가르치러 왔다. 첫날부터 둘은 어딘가 이상했다. 수아가 흙을 너무 세게 치대고 있으면 지원이 말없이 옆에 앉아 손 위에 손을 얹어 힘을 빼주었다. 지원이 마감 작업을 혼자 하다 새벽까지 남아있으면 수아가 아무 말 없이 편의점 커피 2캔을 들고 나타났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서로가 서로의 리듬을 알았다. 말하기 전에 알고 요청하기 전에 움직이는 그런 사이. 공방 원장 김 선생은 그 둘을 볼 때마다 혀를 찼다. 쟤네는 전생의 자매였나 봐.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지원에게는 3년째 사귀는 남자친구 태호가 있었다. 조각을 하는 사람이었다. 손이 크고 말이 적었다. 지원은 그 사람의 침묵이 좋았다. 시끄럽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아가 태호를 볼 때마다 눈을 피했다. 지원은 알고 있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어느 저녁 공방 문을 닫고 둘이 강변을 걷다가 지원이 먼저 말했다. 수아야, 솔직하게 말해도 돼. 수아는 걸음을 멈췄다. 그 사람 좋아해. 미안해. 그런데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원은 강물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10년 뒤에도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수아라는 것. 내가 빠질게. 지원아.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 것도 알아. 그 사람 눈빛,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수아는 울었다. 지원은 울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실컷 울었다. 반년 후 수아와 태호는 결혼했다. 지원은 주례도 없는 작은 결혼식에서 꽃을 들었다. 웃었다. 제일 크게 웃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원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예가로서 지원의 이름은 꽤 알려졌다. 서울 갤러리에서 전시도 했고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도 선발되었다. 수아는 그 모든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자주 연락했다. 그러다 어느 해 겨울 지원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오랫동안 준비한 대형 전시가 기획사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통째로 엎어졌다. 작품 수십 점이 창고에 갇혔고 투자했던 돈도 묶였다. 설상가상으로 지원이 아끼던 제자가 지원의 기법을 무단으로 도용해 다른 공방을 차렸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지원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괜찮은 척 하려던 마음이 무너졌다. 수아야, 나 좀 힘들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아, 나 지금 태호 부모님이랑 저녁 중이야.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전화가 끊겼다. 지원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나중에 라는 말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다. 지원은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지원은 혼자 버텼다. 창고에서 작품을 꺼내 하나씩 팔았다. 작은 공방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가르치는 것보다 만드는 데 집중했다. 흙을 치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짐을 너무 많이 들고 오다 발목을 접질린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지나쳤다. 지원은 멈췄다. 짐을 나눠 들고 가까운 약국에 데려갔다. 발목을 테이핑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연신 미안하다, 고맙다를 반복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원은 웃었다. 제가 지금 딱히 바쁜 곳이 없어요.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다. 아주머니의 이름은 정숙이었다. 혼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다. 이후로 지원은 가끔 그 반찬 가게 앞을 지나며 인사를 나눴고 정숙 씨는 올 때마다 반찬 하나씩을 싸주었다. 별 이유 없이 두 사람은 친해졌다. 나이 차이가 20이 넘었지만 밥을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가 말했다.
지원 씨, 나 사실 아들이 있어요. 지원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결혼 안 한 아들인데 사람이 참 좋아요. 워낙 과묵해서 소개시켜주기가 힘들었는데 지원 씨라면 잘 맞을 것 같아서. 아주머니, 저 지금 연애 같은 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밥 한 번만 먹어봐요. 제가 너무 졸라도 말고 딱 밥 한 번. 거절하기가 이상하게 미안해서 지원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 씨의 아들 이름은 현우였다. 처음 만난 날 두 사람은 밥을 먹는 2시간 동안 합쳐서 10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현우가 말했다.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지원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2번째 만남, 3번째 만남. 현우는 말이 적었지만 들을 줄 알았다. 지원이 흙 이야기를 할 때, 유약 이야기를 할 때, 전시가 엎어지던 날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중간에 끊지 않았다. 그냥 끝까지 들었다. 그것만으로 지원의 오래된 무언가가 조금씩 녹았다.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 지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수아에게도 청첩장을 보냈다. 손으로 직접 쓴 청첩장이었다.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 답이 없었다. 지원은 그냥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수아가 왔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수아는 그냥 울었다. 말도 없이. 지원은 웃으며 수아의 손을 잡았다. 피로연이 무르익을 무렵 지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와주었어요. 제가 한때 제일 아끼는 걸 내어준 사람인데요. 그때 저는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괜찮았어요. 수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많이 힘들 때 연락했다가 차인 것도 있는데요. 웃음이 퍼졌다. 그게 또 이상하게 저한테 힘이 됐어요. 아, 이제는 내가 혼자서도 서야 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그때 정숙 씨가 천천히 일어섰다. 마이크를 달라는 손짓을 했다. 사회자가 어리둥절하며 건네주었다. 저도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장내가 조용해졌다. 저는 지원 씨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요. 정숙 씨의 눈이 촉촉해졌다. 사실은요. 저희 아들한테서 지원 씨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아들이 갤러리에서 지원 씨 작품을 보고는 이 사람이 만든 도자기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다고 했어요. 작품 옆에 붙은 작가 소개 읽고 이름을 외워왔더라고요. 지원이 눈을 크게 떴다. 그래서 제가 지원 씨를 먼저 찾아갔어요. 물론 발목 빈 건 진짜예요. 웃음이 터졌다.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이 사람은 많이 지쳐 있구나. 근데 절대 티를 안 내는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천천히 곁에 있어 보기로 했어요. 반찬도 싸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정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지원 씨, 이제는 지치면 티내도 돼요. 우리 가족이 다 들어줄게요. 식장이 조용해졌다가 다음 순간 울음 섞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지원은 현우의 손을 꽉 쥐었다. 현우는 말없이 그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수아가 엉엉 울고 있었다. 태우가 당황한 얼굴로 등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원은 수아와 눈이 마주치자 그냥 웃었다. 수아도 울면서 웃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았다. 우리 여전히 괜찮다고. 진심은 소리 내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닿는다.